목소리 괜찮나요? 잘 보이실 거라고 보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다들 눈도 많이 오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제가 맡은 분야는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건강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나이가 50대고 이제 걱정이 되는 나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공부한 내용이고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본사 직원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강의 준비를 하려니까 그냥 듣는 거 하고 이 강의를 하는 건 다르잖아요. 너무 많은 준비를 해주시는구나. 새삼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건강. 이제 다들 관심이 있죠. 그럼 대사증후군을 알고는 계실 건데 도대체 대사증후군은 뭘까? 네. 뭘까?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하고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체지방 증가, 그 다음에 혈당 상승, 뭐 이렇게 혈압 상승, 혈중 이제 지질 이상,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는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대사증후군이라 하고요. 대사증후군이 나타나면 보통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이 2배 이상,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10배 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를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요 대사증후군의 기준은 허리둘레, 중성지방, 뭐 혈압, 공복혈당, 뭐 HDL 수치 이런 것들로 기준을 판가름을 하는데 이 중에서 3개 이상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이거를 대사증후군이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70% 이상이 1개 이상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50대 이전에는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이런 질환이 많은데 네,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혈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죠. 여성 호르몬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유병률이 훨씬 더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이제 해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여성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중요하다 했는데 그럼 이게 뭔가?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이제 먹거리들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식습관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 이 영양 섭취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이제 탄수화물 많은 거, 열량 많은 거,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게 당이 되고, 당이 뭐가 되냐면, 이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세포 안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 택배 기사 역할을 해주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혈액 속에서. 그래서 이제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 인슐린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근데 어디서 이제 인슐린이 나와야 되냐면 췌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면 당이 많으면 택배 기사가 많아야 되니까 췌장에서 택배 기사를 많이 내보내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적당히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다가 하면 택배 기사가 퇴근을 하는데 퇴근을 못 하잖아요. 계속 들어오면. 그래서 혈액 속에 일시적으로 인슐린도 많고 당도 많고 근데 세포는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안 받아주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혈당이 많아지고 인슐린도 많아지고 당도 많아지고 이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몸은 계속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거죠. 당도 많고 인슐린도 많은데 그래서 계속 뭘 하냐면 나한테 밥을 달라 해요. 그러다 보면 악순환으로 계속 탄수화물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당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고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이제 그 지표를 보면 아까 허리둘레, 공복 혈당, 혈압, 중성지방, HDL 수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 수치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 중성지방 200 이상, HDL 40, HDL은 이제 많은 게 좋으니까 40 미만일 때 문제가 되고, LDL은 160, 총 콜레스테롤 240 이상이면 이제 이게
이상 지질 혈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이제 원인을 보면 네, 당연하죠. 이렇게 먹은 게 많으니까 소비하는 것보다 먹는 게 많으니까 딱 저죠. 진짜 다이어트를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이 저주받은 몸매로 사실은 늘 이 비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만이 되다 보면 몸에 당이 많은 거고, 당뇨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이상 지질혈증이나 심혈관 건강도 사실은 이제 위험한 거죠. 이런 원인들이 뭘까?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첫째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먹거리죠. 식습관.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어떤 뭐 약이라든지 모든 처방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먹는 것부터 식습관부터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는 1980년대에 비교해서 2018년도까지 조사를 해보면 육류 섭취량이 11.3, 1인당 11.3kg에서 53.9kg을 이렇게 먹는 걸로 5배 이상 증가했죠. 육류 소비량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설탕, 밀가루, 뭐 쌀밥, 흰밥, 이런 거, 삼백식품, 이런 것들도 문제가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좀 더 편리한 걸 찾고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찾는 건 초가공식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트랜스 지방, 그 다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대사증후군과 뭐 심혈관 건강에 이제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단 음식 섭취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초가공식품은 뭐지? 네. 극단적 가공, 변형식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극단적 가공에 가공을 더한 거예요. 네. 이런 식품을 자꾸 먹다 보면 조기 사망 위험도가 62%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지? 네, 라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소세지 햄. 드십니까? 과자, 빵, 네,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감미료 같은 유제품. 우리가 우유에도 설탕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레토르트,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의점에서 파는 식품들. 바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간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칼로리는 높고 영양소는 부족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품 첨가물은 석유로 만든 식품 첨가물은 많이 들어있는데 황산화 영양소나 식이섬유는 부족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열량에 비해서 태울 수 있는 원료가 없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고 심장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네, 실질적으로 어디 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혈관을 막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허리둘레를 늦게 하고 비만의 원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암이 발생률이 뭐 1인데 2위가 거의 이제 혈관 질환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초가공 식품들을 좀 줄이는 게 먼저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트랜스 지방이라 했죠. 트랜스 지방은 지금 혈액 내의 염증 물질을 증가시킨다 했어요. 그 다음에 심장세포의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세포 기능을 저하하니까 면역은 떨어질 거고, 호르몬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동맥경화, 협심증, 뇌졸중, 그 다음에 알레르기, ADHD, 당뇨, 암 위험 증가가 있고, 실질적으로 트랜스 지방이 그러면 어디에 많아요? 후라이드 치킨 100g 기준입니다. 100g. 네, 100g당 0.9. 스낵 1.2. 초콜릿, 그 다음에 도넛 100g당 4.7. 요즘에 많이 드시더라고요. 전자레인지용 팝콘. 네, 11.2. 마가린. 겨울에 뭐 먹습니까, 우리가? 호떡. 호떡 기름에 튀기잖아요. 굽잖아요. 튀기듯이. 네, 마가린이거든요. 근데 1인 하루 제한 섭취량을 이게 뭐 기준치로는 2g으로 제한을 합니다. 근데
도넛 100g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 제한 섭취량의 2배 이상 섭취가 되고, 팝콘은요, 냄새 맡으면 진짜 못 참죠. 네. 근데 이거, 애들 간식으로 또 열심히 튀겨주시는 엄마들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편하니까, 맛있으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11.2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혈관 다 막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이 나쁜 줄 알아서 이제 그럼 트랜스 지방 없는 거 이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 0된 거 찾으시죠. 근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주 원료 자체에도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게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제한을 못하기 때문에 0.2g 이하는 0으로 표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 지방 0인 걸 먹어도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그래서 뭘 안 먹어야 되느냐면 기름에 튀긴 거, 네, 유탕 제품들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주말에 이렇게 마트 장 보러 가시면 아이들 생각해서 뭘 많이 하냐면 그 간식류라든지 이런 거 쫙 사가지고 집에다 쟁여놓고 엄마 배고파 이러면 뭘 갖다 주죠. 근데 주로 뭐 줍니까? 빵, 그죠? 과자,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그 요즘에 이렇게 마트를 가면 애들은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예쁜 음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애들이 찾으니까 그걸 두말 안 하고 계속 사주시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있다?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가 면역 질환 많죠. 요즘 애들이.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보다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에 영향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액상가당. 액상가당은 설탕 대용으로 보통 많이 쓰죠. 액상가당은 뭐가 되냐면 흡수가 바로 됩니다. 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말씀드리다시피 뇌혈관, 뇌심혈관 질환, 그리고 지방관, 이거는 지방간 유발하죠. 그다음에 비만 당뇨의 원인이 된다. 이 과당은 과당은 단당입니다. 단당이기 때문에 바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탕 대용으로 쓰는데 설탕은 2당이거든요. 설탕은 2당이니까 당이 2개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당이 1개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려면 하나로 쪼개지는 과정을 그나마 거치는데 단당은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설탕보다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몸에 그럼 더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과당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고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과당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HFCS라고도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대요, 요즘에. 근데 HFCS는 액상과당의 약자입니다. 네. 그리고 55는 과당이 55% 들어있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자주 먹는 탄산음료 맛있죠? 네. 탄산음료는 90%까지 들어있는 것도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상과당 많이 드시면 살찌겠죠. 예, 아까처럼 인슐린 저항성 바로 생기죠. 이 비만도 다이어트가 작게 먹으면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잘 안 빠집니다. 작게 먹어도. 그래서 저항성을 고쳐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이어트 할 때 우리 간헐적 단식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다음에 이제 또 다이어트 강의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예, 그래서 액상가당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예, 제가 이제 쇼크 받은 게 체중 당화 산물 이겁니다. 이게 쇼크 먹은 게 이게 언제 생기냐 하면 네, 당에다가 플러스 가열된 단백질 결합되면 체중 당화 산물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외식할 때 우리가 삼겹살 먹으면 뭐 먹어요? 술 드시든지 술 못 먹는 사람은 뭐 음료수 드시잖아요. 저는 이제 술을 못 먹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집에서는 안 먹지만 밖에 나가서 고기를 먹을 때 삼겹살 구워 먹으면 느끼하니까 꼭 이렇게 사이다 같은 걸 같이 먹는데 이거하고 딱 결합이 되면 뭐가 생긴다? 예, 체중 당화 산물이 염증을 일으키고 몸의 산화, 혈관 손상을 유발하는데 치명적인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뭐 한다? 제가 열심히, 저도 좋아하니까 술 대신에 열심히 먹었죠. 누가 이렇게 하니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술 먹으니까 사이다 안 먹고 소주 먹으면 돼요? 이러는데, 소주도 뭐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종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신장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척추 디스크 손상 이런 거에도 이제 관여를 한다 하니까 체중 당화산물은 정말 이제 몸에 이게 계속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그 정상적으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안 생기면 정상적으로 당을 조절하고 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우리 몸에 인슐린이 당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혈액 속의 당을, 그걸 보시면 이제 요게 혈액이거든요. 이게 혈액입니다. 혈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당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이 당을 처리해야 되죠. 이제 음식을 먹어서 당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해서 간에 저장을 합니다. 간에다가.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이 포도당을 세포로 옮겨가지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포도당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에너지로 만들어내는데 이제 과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혈액 속에 당이 많으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이런 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당이 부족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췌장에서 글루카곤이라는 걸 분비를 해서 간에 저장해놨던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이걸 혈액 속으로 넣어줘서 필요한 만큼의 당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세포로 필요한 걸 넣어주고 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이런 역할들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정상적인 걸 오버하니까 우리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게 그게 이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쉽게 말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세포 안으로 이제 이 포도당을 넣어주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모든 세포는 뭔가 들어올 때 아무거나 안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인슐린이 딱 자리를 잡으면 문이 열려서 요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럼 포도당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제 세포 안에서 내가 이제 필요한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형 당뇨, 이게 이제 선천성이라 하죠, 유전성. 우리 이제 전체 당뇨병 환자의 한 5% 정도는 췌장에서 인슐린 자체가 생성이 안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슐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영양소를 가지고도 대처는 안 돼요.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렇고 이제 2형 당뇨라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95% 정도가 2형 당뇨에 속해 있어요. 이거는 췌장에서 인슐린은 분비되거든요. 분비되는데 인슐린 이 수용체에 이제 이 인슐린이 붙어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이게 2형 당뇨입니다. 저항성이 생긴 거죠. 저항성이 고장났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이제 어떤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이 오냐? 당뇨, 혈압, 그 다음에 뇌졸중, 뭐 통풍, 이상지질혈증, 암, 이 치명적이죠. 비만, 단 음식을 계속 당기는, 이것도 인슐린이 고장났을 때.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심장질환, 염증. 실질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염증은 항상 같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증이 굉장히 위험하죠. 염증은 오래 두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염증이 많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노화하고도 직결된다. 그래서 빨리 나이가 들 수도 있다. 인체 나이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고쳐야 됩니다. 네, 고쳐야 됩니다.
자기 이제 이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사망자 5명 중에 1명이 심혈관 질환이다. 심내혈관 질환. 그리고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 환자고 10명 중에 1명은 당뇨병 환자고. 더 심각한 건 이 3, 40대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유병자 중에 절반 이상이 자신이 질환이 있는 줄도 모른다. 저도 모릅니다. 네. 저도 모릅니다. 없다고 믿고 지금 열심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르니까 방치하니까 나중에 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가 필요한데 웬만하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앞에서 말한 우리가 먹거리 먹는 음식들이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한은 우리는 대사증후군을 갖고 간다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냐면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습관을 좀 작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 문제점들은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해결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이게 잡아주는데요. 수분을 30배 이상 끌어다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양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고 겔 형태로 만들어서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가는 역할을 해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 역할을 하는데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인데 일반 탄수화물은 소화 효소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쪼개져서 이렇게 흡수가 되지만 식이섬유는 쪼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냥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딱 붙여가지고 흡수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때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같이 배출시키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담즙산 배출을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면 이 콜레스테롤로 담즙을 만듭니다. 그럼 담즙이 내 몸에서 기능을 하고 이제 다 쓰면 이게 이제 바로 버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재활용이 되거든요. 장간축 해갖고 장하고 간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고 나면 다시 리사이클링을 시켜갖고 우리 몸에 다시 써요. 90% 이상을. 그러면 다시 우리 몸에서는 담즙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소모를 못 시키거든요. 담즙선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근데 수용성 식이섬유를 드시면 이 담즙산 쓰고 남은 담즙을 어떻게 해주냐면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나가버려요. 그럼 우리 몸에 담즙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로 다시 담즙을 만듭니다. 그런 원리로 뭘 해주냐면 콜레스테롤을 소모하게 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공부하면서 배우셨겠지만 단세지방산 네, 이걸 만드는 원료죠.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은 콜레스테롤 합성 효소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합성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콜레스테롤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섭취하면 겔로 해서 이게 포만감을 주니까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당분을 딱 붙여가지고 나가니까 당 조절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사증후군에 도움되는 거, 당을 없애는 거. 혈액 속에 있어서 문제라 그랬죠. 세포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데려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포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있고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 수용체에 요 수용체에 인슐린이 딱 붙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합하기 전에는 이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당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안 열어줍니다. 딱 닫혀 있어요. 근데 이 수용체가 이렇게 딱 붙고 나면 수용체 문 열어줘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이 딱 열리면 당이 들어오거든요. 요때 같이 크롬이 같이 들어옵니다. 크롬이 같이 들어오면 요게 이 크롬 복합체 요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용체에 딱 붙어요. 크롬이. 붙어버리면 요 당이 들어오는 문이 2배로 넓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뭐를 해준다? 당을 그 혈액 속에서 빨리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크롬이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롬은 어디 들어있습니까? 네, WX에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봐도 WX 진짜 과학적입니다. 모든 거의 기본은 WX입니다. 네, WX를 드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다른 영양제로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지 WX를 빼고 다른 거 이런 거보다는 이게 이제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오메가3가 있고요. 오메가3는 뒤에도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거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뇨로 인한 염증성 혈관 이상을 예방한다 하는 것도 있고 오메가3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장에서 소화를 시키면 이것들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 몸의 모든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혈액이잖아요. 혈관이고 그게 이제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도로가 쫙 뚫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도로에 막힘없이 정체를 막아주는 게 오메가3이기 때문에 WX 그 다음에 오메가3 이런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연은 여기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죠. 그래서 인슐린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망간도 혈당 조절을 합니다. 마그네슘도 인슐린의 정상적인 작용에 필요하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게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면 혈액이 막힙니다. 혈관이 막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주는 게 비타민 B군이다 보시면 되고, 비타민 내 또 비오틴, 비타민 E,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혈당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가 당뇨다. 그럼 뭐 먹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WX, 오메가3,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은 좀 추가로 더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오메가3 중요하니까 오메가3는 대사증후군에도 중요하지만 혈행 개선에도 중요하고 심혈관 질환에서 빼먹을 수 없죠. 무조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기능성을 보면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은 거는 이 중성 지질을 개선한다. 혈행을 개선한다. 기억력 개선한다. 건조한 눈을 개선한다. 이거 돼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염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혈중의 중성 지질 꽉 끼어 있는 우리가 삼겹살 먹고 식히면 하얗게 되는 기름 이런 게 중성지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 개선하는 데는 양이 거의 뭐 0.5에서 2g 그 다음에 기억력에 0.9에서 2g 눈 개선에 0.6에서 1g 뭐 이런 것 이 정도 양이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논문에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여기 혈압 감소, 그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침착을 지연시켜주고 하루에 4.3g 이상 드시면 부정맥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고 심장 근육도 안정되고 중성지방도 저하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35g 이상의 생선을 섭취한다. 남성. 심장질환 사망률 60% 감소합니다. 주 5회 생선 드시는 분, 여성, 한 달에 1회 이하 섭취하는 사람에 대비해서 심장질환 30% 감소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4.3 이상 생선기름 보충제를 섭취하면 심근경색 생존자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한다. 그래서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는 건강한 성인은 일주일에 생선 4토막, 관상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7토막 이상. 그래서 심장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 심장학회에서는 EPA하고 DHA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그래서 1g 이상 섭취를 매일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몬 오메가3가 그 하루 섭취량이 이제 한 1244mg으로 1g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심장학회에서 말하는 이런 이제 심장의 건강에 좋은 거, 심장 건강에 좋으려면 우리가 오메가3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여기 4.3g 이상을 먹어주면 부종맥 심장 이게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4,000ml, 4g 이상을 드시면 하루에 우리 몸에 있는 중성지방의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 디톡스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하시잖아요. 메가로.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먹거리에 보면 트랜스지방, 초가공식품, 또 뭐 액상 과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거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늘 이 불안하거든요. 우리 혈관이. 근데 그렇게 메가를 한 번씩 해줄 때마다 중성지방 녹여줄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그다음에 심장 이런 데도 도움이 되니까 주기적으로 이런 디톡스 같은 거 이게 메가로 좀 한 번씩 먹어주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다. 현대인들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심혈관 질환에 또 중요한 거, 네, 혈관 질환에 중요한 거,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이 우리가 이제 뭐 노화에도 좋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강력한 항산화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산화질소, 우리 몸에 있는 산화질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활성화시켜서 뭘 해주냐면 혈압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의 원료 중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게 코엔자임 Q10 성분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산화질소를 활성화시켜주면 이렇게 이완이 되면서 혈관이 늘어나죠.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어디에 제일 많냐? 네,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 내에 주로 제일 많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거기서 부산물로 유해산소가 생기고 유해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로 강력하게 코엔자임 Q10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원 당을 ATP라는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코엔자임 Q10이 없으면 에너지로 안 만들어지거든요. 중요한 원료로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혈관에서 산화질소를 활성화시켜서 혈관을 확장하는 기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게 40이 넘어가면서 이게 거의 없죠.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로부터 섭취를 꼭 해야 됩니다. 중요하거든요. WX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큐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올리는 그 다음에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다이어트, 운동, 싱겁게 먹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이제 운동 후에 혈압이 강화되는데 떨어지는데 오전보다는 오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이게 이제 올라가지만 꾸준하게 하시면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라든지 혈관 질환이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은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추천 영양소로는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비타민, 미네랄, WX 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소에 산화질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못 드시겠다 이러면 WX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식이섬유, 단백질, 그 다음에 흰색 채소, 네, 마늘하고 양파 같은 흰색 채소에 우리 식물 영양소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상 지질 혈점으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높아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왜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서 문제가 될까? 보시면 이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듭니다. 간에서 만들고 실질적으로 여기 LDL 여기 이게 뭐냐면 저밀도 지단백 돼 있죠.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만들면 이게 이제 세포막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에서 이거를 이제 혈액 속으로 운반을 해주는 거죠. 각 조직으로 필요한 곳을 운반을 해주기 위해서 이게 혈관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면 로우 덴시티 돼 있잖아요. 저밀도. 저밀도기 때문에 이게 잘 부스러집니다. 밀도가 낮아서.
푸석푸석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산화가 되면 문제가 되죠. 산화가 안 되면 문제가 없어요. 원하는 대로 가니까 조직으로. 산화가 되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산화가 된 것들이 혈액 속에, 혈관 속에 끼면 혈액을 막으니까. 예. 요런 것들을 이제 빨리 다시 이 간이라는 조직으로 보내주는데 필요한 게 LDL. 그래서 역수송을 해주기 때문에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 해서 HDL은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산화만 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고요. 콜레스테롤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그래서 혈액 속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노랗게 돼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막 낍니다. 요럴 때 이제 레시틴을 드시면 요게 이제 효소 반응에 의해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에스테르화 만듭니다. 에스테르화 만들면 이거를 LDL이 데리고 가서 간에다가 도로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러면 이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줄어들죠. 네, 그래서 레시틴은 LDL을 HDL로 바꿔서 네, 없애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런 원리로 레시틴이 도움이 되고요. 감마리놀렌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감마리놀렌산은 보통은 이제 호르몬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먹는데 남자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저 나이쯤 되면 이제 콜레스테롤 많이 높죠. 요즘 젊은 사람도 높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에도 보면 콜레스테롤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GLA를 먹으면 좋다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뭐냐면 모든 세포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 수용체, LDL을 수용하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거를 잡아서 세포 안에 많이 집어넣어 주면 LDL을 없앨 수 있잖아요. 이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LDL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마리놀렌산이 LDL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사증후군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시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허리둘레 이런 거 조절하는데 기리식이섬유 너무 좋죠. 기리식이섬유는 우리 제품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파이브비츠에 있습니다. 좋은 거는 뭐냐면 많은 식이섬유 중에 귀리가 적은 양으로도 최대의 효율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길이가 파이브비치에 많이 들어있고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이거는 우리 파이버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죠. 가루 타먹는 거 거기에 많아요. 그래서 아까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데리고 나간다 했죠. 그래서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고 중성지질 개선하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됩니다. 감마리놀렌산은 아까 금방 말해드렸어요. 혈흔 개선에 도움된다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과민 이제 면역 과민 반응,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거, 피부 상태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키토산, 우리 파워블록에 있죠. 네, 동물성 식이섬유라고도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고 코엔자임 Q10, 네,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혈압 감소. 네, EPA, DHA 이거는 우리 오메가3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혈행 개선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사증후군의 이런 제품들, 그리고 이제 기본은 뭐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미네랄 많이 필요하죠. 크롬도 그렇고 아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꺼번에 다 섭취할 수 있는 더블엑스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오메가3가 이제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 감마리놀렌산, 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거 오메가3, EPA, DHA죠. 그 다음에 요 감마리놀렌산, 오메가6지만 이거는 호르몬과 유사 기능, 생체 기능 조절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좋고 오메가3 많으면 좋습니다. 여기 아라키돈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염증을 유발한다. 이래서 이게 이제 몸에 안 좋다 하지만 필요 없는 물질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과해서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물, 육류, 가공식품, 식물성 기름 이런 것들을 워낙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래서 1대4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그죠?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1대20.
제가 그때 공부했을 때 저같이 이제 살이 많은,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1대 100까지도 간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도 가고. 이래서 이제 몸에 뭐가 많이 생겨요? 염증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몸을 차게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하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염증은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려 하면 결국은 이 비율을 1대 20, 1대 100인 이 비율을 1대 4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 섭취를 줄여야 되고, 또 오메가 섭취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양을 늘려서 이 비율을 조절해야 되는데, 저처럼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냄새 나서 못 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밥 먹는 중간에라도 드시고 어떻게든 드실 방법을 찾아서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오메가3와 감마레놀렌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몸에.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합성 경로가 CoQ10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타틴계 약물을 투여하면 코엔자임 q10 그나마 만들어지는 게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을 보충을 꼭 해주셔야 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식단은 뭐가 좋을까? 뭐 1, 2, 3, 4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등이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다양한 과일, 채소, 올리브 오일, 통곡밀 풍부한 음식,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다이어트가 그렇게 빨리 이렇게 먹으면 빨리 살이 빠지진 않는데 꾸준하게 관리하다 보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최상의 식이요법이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비타민 B군이 대사질환에 굉장히 좋다 했잖아요. 이게 왜 좋냐 하면 이거 호모시스테인이 왜 만들어지냐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이 시스테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바뀌는 과정에서 네. 부산물로 나옵니다. 호모시스테인.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나온다. 호모시스테인이. 그래 되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액이 끈끈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도 손상되고 막히고 이러니까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때 호모시스테인을 빨리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군이다. 비타민 B6, B12, 엽산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몸에서 이런 반응에 의해 가지고 호모시스테인을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혈액이 건강하지 않으면, 혈액이 맑지 않으면 우리 몸에는 이제 이런 게 지속되다 보면 신장에도 무리가 가죠. 콩팥에 무리가 가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몸의 모든 필터링을 해주는 게 신장인데 혈액이 맑지 않으면 이게 신장에도 굉장히 많은 무리가 가거든요. 근데 신장은 약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뭘 줘도 부담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뭘 해주냐면 혈액을 좀 깨끗하게 해주면 신장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타민 B가 굉장히 좋죠. 네, 그렇게 그런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비타민 C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하고 연관된 게 항당뇨, 항고혈당. 그래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고, 심장 보호를 위해서 이제 LDL 산화, 플라크 형성을 이걸 낮춰줍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로 비타민 C는 어디 가도 빠지지 않죠. 약방의 감초가 비타민 C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비타민 E도 이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혈액 속에 LDL 산화를 막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LDL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밀도기 때문에 산화가 잘 됩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조금만 안 좋은 게 들어와도 잘 충격에도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죠. 이렇게 자꾸 막히죠. 쌓이죠. 요럴 때 비타민 E가 산화되지 않게 막아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그래서 너무 좋고. 네.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좋은 영양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사증후군에 굉장히 중요한 기저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서 나오는 오스테오칼신이라든지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아디포넥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이토카인, 면역세포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이리신. 네, 이리신은 지방 대사에 이제 증가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운동할 때 나옵니다, 이리신이. 그래서 운동으로 몇 킬로 칼로리가 소모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은 공장이잖아요. 많은 공장의 복잡한 과정으로 많은 이제 진짜 많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운동을 함으로써 활성화되는 것들, 몸에 좋게 작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의해서 이리신이 생기면 이게 뭘 역할을 하냐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줘요. 이리신이. 예. 갈색 지방, 백색 지방은 뭐가 문제냐 하면 백색 지방은 죽은 지방이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안 나갑니다. 예. 근데 제가 살이 찐 이유는 뭘까요? 백색 지방이 많지 않을까. 근데 자 갈색 지방으로 바뀌면 지방 분해가 가능해집니다. 예,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태우면 되죠. 그래서 갈색 지방을 하면 지방을 태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신. 근데 이제 또 감사한 거 우리 제품 중에 시네톨이라는 제품이 있죠. 물처럼 마시면 됩니다. 맛도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꿉니다. 이리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리신 운동 많이 해서 이리신도 많이 이제 나오고 시네톨도 드시고 이러면 이게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게 대사증후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고요. 자,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운동은 특히 이제 당이 높으신 분들, 이 당뇨병 환자가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하는 이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당뇨병은 특징이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안 들어서 당뇨병을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듣는데 혹시 여기서 이제 당뇨 이제 본인이 계시다면 본인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내가 먹은 포도당의 70%를 허벅지에서 다 소모합니다. 네, 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많으면 이렇게 근육이 포도당을 많이 소모시키고 혈당이 낮아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도당을 근육에서 다 쓰기 때문에 혈관은 어때요? 포도당 당이 없죠. 예. 근데 허벅지 근육이 작으면 포도당이 소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혈당이 상승하죠. 왜? 여기서 쓰는 당이 없기 때문에 혈액 속에 세포 안에 당이 많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도 운동은 필수고 특히 허벅지 근육을 올릴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